지금 보고 있는 이 동물이 원래 얼룩말의 모습입니다. 현재 생태계는 생물 개체 사이에서 생존 경쟁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종들입니다. 각 종들은 저마다의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화를 거듭했죠.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동물들의 외모와 특성, 식습관 등 모두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린, 표범, 누, 치타 등 현재까지 발견된 무늬를 가진 모든 동물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유 또한 자연 선택입니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기며 보호색을 띠는 것이죠. 그런데 얼룩말의 무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룩말은 지구상에 그래비 얼룩말, 사바나 얼룩말, 산 얼룩말 3개의 종만이 있으며 모두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약 50만 년 전부터요. 흰색 검은색의 줄무늬 모양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눈에 너무 잘 띄어 보호색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건데 얼룩말들은 어떻게 자연 선택을 받아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일까요? 자연 선택 이론을 처음 주장한 생물학자는 찰스 다윈과 알프레드 월리스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자연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 동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얼룩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눈에 띄는 줄무늬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룩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일까?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얼룩말은 원래 검은색 바탕에 흰색 털이 자라는 동물입니다. 이 사실은 비교적 최근인 2005년 논문에 발표되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룩말 줄무늬가 왜 하필 검은색, 흰색 줄무늬일까에 대한 논쟁은 무려 150년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찰스 다윈과 알프레드 월리스는 얼룩말 무늬에 대한 의견이 달랐는데, 먼저 찰스 다윈은 1871년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이라는 책에서 얼룩말의 무늬는 수컷 얼룩말들이 경쟁을 하기 위함으로 암컷에게 더 잘 보여서 번식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무늬가 생겼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알프레드 월리스는 찰스 다윈의 가설에 반박하죠. 성적 선택 가설에 따르면 수컷이 더 뚜렷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수컷과 암컷의 무늬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월리스는 얼룩말의 무늬가 주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는, 즉 위장 이론을 주장합니다. 월리스의 위장 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흰색, 검은색 줄무늬가 포식자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바나 초원에서는 눈에 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얼룩말은 무리를 지어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식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무리를 지어서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일 것입니다. 이 모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짝 어지럽죠? 이것을 다즐 위장이라고 하는데, 이 착시 현상으로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효율적이게 탈출이 가능하다는 가설이었죠. 이 이론은 굉장히 그럴듯하였고 한동안 학계의 정설로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하였는데, 그건 바로 얼룩말은 사자의 주요 사냥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자는 실제로 줄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 밤에 대부분 사냥을 하고, 일단 멀리서 얼룩말을 발견하게 된 경우 사자는 얼룩말을 쫓게 되겠죠. 그런데 사자는 가까운 거리에서만 줄무늬를 볼 수 있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후각 위주의 사냥을 이어가기 때문에 시각적 착시 효과를 준다는 위장 이론에 대한 가설도 결국 입증을 못하게 됩니다.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얼룩말 무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무늬가 형성된다는 가설, 빛의 반사와 굴절에 의해 무늬가 형성된다는 가설 등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고, 모두 입증을 하기 어려웠던 가운데 1930년대에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의 가설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얼룩말의 무늬는 체온 조절을 위해 형성된 것이다. 두 번째, 얼룩말의 무늬는 흡혈파리 때문에 형성되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먼저 얼룩말 무늬는 체온 조절을 위해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 여기 얼룩말에 검은 무늬, 흰 무늬가 있습니다. 검은 무늬는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흰 무늬는 햇빛을 적게 흡수하니 하강 기류가 형성되죠. 두 무늬 사이에 온도차가 생기게 되어 대류 현상이 일어나 몸에 열을 식히는 냉각 효과가 얼룩말 무늬에 있다는 가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의문점이 존재했습니다. 얼룩말의 무늬가 체온 조절 때문에 진화했는데 얼룩말은 땡볕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더우면 그냥 그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의문을 느낀 가보르 호바스 박사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바로 드럼통에 얼룩말 줄무늬 가죽과 그렇지 않은 가죽을 씌워놓고 온도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결과는 검은색과 흰색 무늬의 온도차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를 주지 않을 테고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온 조절의 가설은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죠. 바로 채채파리, 말파리 같은
흡혈파리 가설입니다. 고작 파리 하나 때문에 얼룩말 무늬에 가설이 제기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흡혈파리는 상당히 위험한 곤충입니다. 단순히 피를 빠는 게 아니라 피부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피부 내부에 침입하여 피부 조직을 먹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염증은 근육경련을 유발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흡혈파리는 전염병 바이러스까지 가지고 있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어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룩말은 흡혈파리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얼룩말과 흡혈파리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실제 말 크기의 모형에 검은색, 흰색, 갈색 그리고 얼룩 줄무늬의 모양을 각각 그려놓고 끈끈이를 붙여 흡혈파리가 얼마나 붙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은색 562마리, 흰색 22마리, 갈색 334마리, 얼룩 줄무늬는 8마리만 붙어 있었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갈색 말에 얼룩 줄무늬의 커버를 덮여놓으니 흡혈파리가 잘 달라붙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룩말의 무늬에 대해 10년 이상을 연구한 팀 카로 박사는 흡혈파리가 얼룩말의 줄무늬에 시각적 장애를 느끼며 접근을 하지 못하는 점, 흡혈파리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얼룩말의 줄무늬가 더욱 진하다는 점을 근거로 털이 짧은 얼룩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보다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요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얼룩 무늬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우리가 얼룩말 무늬에 대한 이유로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수긍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잊혀졌던 가설이 다시 떠오릅니다. 체온 조절 가설인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앨리슨 콥과 그녀의 남편 스티븐 콥 박사는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2마리의 얼룩말을 15분마다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얼룩말의 검은색 무늬가 흰색 무늬보다 27도 더 뜨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콥 부부는 이 온도의 차이는 땀의 증발을 가속하여 대류현상을 생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가보르 호바스 박사는 이미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험을 통해 밝혔죠. 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콥 부부는 살아있는 얼룩말의 줄무늬였고 호바스 박사의 실험은 이미 죽은 얼룩말의 가죽을 드럼통에 덮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차이가 대류 현상의 유무를 가렸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얼룩말은 검은색 무늬의 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린 검은색 무늬털과 평평한 흰색 무늬털 사이에는 온도차가 크게 생기게 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룩말은 대류 현상을 통해 땀을 빠르게 증발시키면서 체온 조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2019년 콥 부부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고 학계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기에 충분했죠. 실제로 2015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얼룩말이 서식하는 곳에 따라 얼룩말의 무늬를 관찰했는데 서식지의 기온이 높을수록 얼룩말의 무늬가 더 굵고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서식지에 있는 포식자와 흡혈파리의 유무가 아니라 단순한 기온의 차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얼룩말은 날씨에 따라 체온 조절을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얼룩말의 줄무늬에 흡혈파리가 잘 달라붙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얼룩말이 줄무늬로 체온 조절을 하는 것도 확실하죠. 자,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사실일 것 같나요? 어쩌면 얼룩말은 모든 가설들을 혼합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150년간 연구가 이어져 왔지만 얼룩말 줄무늬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과학적 입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가설이 추가되든 삭제되든 얼룩말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줄무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